얘네들이 수익 실현하려면 결국 주식을 매수해야 돼요. 네. 롱숏 전략이 어떤 건지 알면 건들면 안 돼요. 그 2차 전지 또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 이슈가 엄청 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2차 전지는 뭐 공매도하고 전쟁이라면 전쟁처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걔네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과거 사례 아니 사례는 아니고 2차 전지 안에서 짧은 사례들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걔네들한테 이기려면 앞에 시황에서 제가 미국 달러 생각하듯이 공매도 세력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제 생각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먼저 공매도 금지 다음 날로 한번 가볼게요. 네. 다음 날 보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러고 포스코 DS 보고 확 크게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크게 갔는 게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네. 이게 쇼커버링으로 크게 갔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크게 갔는 게 개인이 호재인 줄 알고 개인 투자분님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지금 손실이 나 있어요. 아, 그런 거군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쇼커버링이라서면 참 좋을 건데 쇼커버링이 아니고 또 개인 투자분님이 샀기 때문에 이게 또 매물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잔고가 그대로 남아있다. 예, 그거죠. 예,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11월 3일에서 11월 6일 지금 보면 에코프로인데 공매도가 8만 주 줄었어요. 이날 거래량은 115만 주. 아,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쇼커버링으로 간 건 아니죠. 거래량 115만 주 중에 8만 주 줄었는 걸로 상한가 보는데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요거를 통해서 또 뭐가 또 나름대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 이쪽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부터 해서 2차 전지 공매도 세력은 국내 세력이다. 외국 세력이 아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그걸 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냐고 하면 일단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칠 때는 대부분 쇼커버링 롱숏 전략을 펼치면서 전략적으로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오면 롱숏 전략이랐으면 쇼커버링이 나와야 돼요. 외국인들이. 근데 제가 다음 날 자료 준비를 하려고 또 숏샷을 찍었거든요. 보면 요게 뭐냐고 하면 이제 정권사 HTS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보면 외국인 정권사들만 움직인 걸 보여주는 차트예요. 보면 11월 6일 날 에코프로에 보면 외국인들은 4만 주밖에 안 샀어요. 거의 안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쇼커버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얘기는 외국인들이 롱숏 전략을 감안하면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안 쳤다는 거예요. 아, 원래 만약에 숏을 많이 했다면 더 사야 되는 더 거죠? 사야 되죠. 예, 이런 사건이 왜 더 사야 되냐고 하냐 하면 대형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정말 쇼커버링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얘는 안 들어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내 세력으로 보여져요. 이거는 뭐 제 추정이니까. 그러니까 국내 세력이 단순 투자예요. 그것도 전략적으로 롱숏 전략도 아니고 말 그대로 뭐 해먹으려고 단순 투자로 뭐 어떻게 보면 네. 뭐 개인들하고 한판 전쟁을 벌이는 거죠. 뭐 들어온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요. 이야,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요걸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러면 사실 얼마나 공매도가 쌓여 있는지 거기서부터 또 봐야 되잖아요. 지금 요거 11월 24일 기준이고 또 공매도 잔고는 2일 정도 결제일 기준으로가 늦은 측면도 있는데 뭐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사실. 그래서 보면 코스닥 전체 공매도가 0.3%예요. 0.3%인데 에코프로 BM은 6.35% 공매도.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20배잖아. 아니 20배 이거 몇 배야 이거. 그렇죠. 20배 넘네요. 20배가 넘죠. 네. 돈으로 따지면 1조 1832억. 와, 1조 원 집중 포화를 하는 거군요. 포화를 하는 거죠. 네. 에코프로 BM은 제일 1조 2천억, 1조 3천억이에요. 제일 돈을 많이 에코프로 BM에 공매도를 쳤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뭐 비슷하니까 사실 여기에 국내 세력 제 생각으로는 앞에 보지만 국내 세력들을 확 들어왔. 그다음 코스피 시장에서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뭐 1.83%, 포스코 퓨처엠은 4.02%.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사실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적이. 그러니까 사실 공매도를 크게 친 건 아니다. 대신 포스코 퓨처엠은 뭐 고평가고 이러니까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쪽은 코스피니까 앞에 에코프로보다는 적다. 그래도 많은 거예요. 그래도 1조 원 가까이 되니까. 아유, 4%는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금액으로 보면 엄청나죠. 그렇구나.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왜 이렇게 작아? 그게 작다는 자체는 좋다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걔네들 시각, 우리 네. 시각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도 반도체가 좀 더 유리하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기본 전제 조건은 있잖아요. 얘네들이 수익 실현하려면 결국 주식을 매수해야 돼요. 네. 매수해서 갚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언제가 됐든 모르지만 매수가 들어온다. 쇼커버가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온다. 네. 이제 그 조건은 하나가 일단 밑에 깔려 있다고 보고 그러면 언제 들어오느냐가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핵심.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다음부터는 사실은 제 생각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는 게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보면 저 앞쪽에 급등을 한번 했잖아요. 7월 17일부터 7월 26일 동안 100% 네. 확 급등을 했어요. 이때 보면 공매도가 518만 주에서 195만 주로 확 줄었어요. 쇼커브릭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110%확 튀니까 멍전디구나. 일단 사례는 이건 하나 있어요. 네. 이 사례는 하나 있고 그다음 이때부터 또 공매도를 쳤어요. 얘네들이. 높은 데 위치에서. 네. 여기서부터 또 공매도를 쳐가 이제 공매도 금지되기 전날 11월 3일까지 누적으로 또 504만 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가 하면 공매도를 쳤다가 공매도 금지되고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고점까지 튀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화살표를 쭈르륵 껐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11월 3일까지 228만 주 공매도를 쳤어요. 얘네들이. 네. 그런데도 쇼커브링이 앞에 봤듯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가격까지는 버틴다는 거야.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날 쇼커브 금지되고 상한가 가고 네. 그 다음날 고점까지 튀었는데 그때도 안 했으니 그때도 안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하면 여기서부터 11월 3일까지 누적으로 228만 주 공매도를 쳐놨는데 네. 이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안 나왔으니까 이게 올라가더라도 쇼커브링은 여기서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쇼커브링이 만약에 나온다면 40만 원 넘고 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네. 이거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쇼커브링이. 네. 그러면 일단 2차 전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추가 매수는 아닌데 얘네들이 견디다가 못 견디고 요 위쪽에서 쇼커브링이 확 나왔다. 앞에서처럼. 네. 그럼 비중 축소를 해야 돼요. 왜 그럴 거라면 경기보다 쇼커브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공매도 쳤는 애들이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던져야죠. 우리는. 던져서 비중을. 그러니까 뭐 나오면 한 45만 원 위로 일로 확 튀면서 나온다 그러면 비중을 줄여놔야 돼요. 이거는 경기야. 예, 펀더멘탈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앞에 이런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앞쪽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면 일단 비중을 확 줄이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안 나올 수 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때부터는 말 그대로 세력들하고 개인들하고 공매도 전쟁이잖아요. 먼저 움직이면 져요. 전쟁에서 서로 겨누고 있는데 먼저 튀어나오면 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식을 산다든가 이러면 져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쟤네들이 먼저 주식을 사는 거 그러니까 공매도가 주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먼저 그래서 보통 세력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해서 수익 실현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인데 확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경우 이렇게 수익 실현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이제 쇼커버링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때 한번 줄면 되고 그게 아니고 보통 세력들은 독하게 만약에 이제 주가 판다고 보면 세력들이 이만큼 매집해서 한 100% 땡겨 올려가 팔 때 보면 횡보하면서 조금씩 팔아요.
횡보하면서 시간 가면서 그러고 차트가 더 갈 것처럼 만들면서 네. 그래서 고점에서 서서히 팔아가요. 네. 그러면 공매도는 반대잖아요. 반대니까 얘네들이 밑으로 이렇게 횡보해가면서 앞에 공매도 잔고가 밀렸다가 올라가고 밀렸다 올라가는데 준다. 그러면 그게 저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싶더라도 그런 현상이 나오고 밀렸다 올라가고 밀렸다 올라가면 밀렸을 때 이제 그거 보고 밀렸을 때는 사도 돼요.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공매도가 줄기 전에 미리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아, 공매도 잔고 주는 걸 확인해라. 확인을 해야 되죠. 아. 그래서 보면 확 급났을 때는 500만 주에서 200만 주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500만 주 넘어가 있는데 200만 주 이하로 늘어오기를 기다려야 되고 그러려면 얘네들도 어차피 밑에서 사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야 수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서 샀다가 올렸다가 또 밑에서 샀다가 올렸다가 하는데 밑에 지점이 공매도가 준다. 요 파동이 하면 그쪽에 걔네들이 팔겠다는 단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도 되는 거죠. 아, 걔네들이 이제 수익 실현하니까. 그리고 거꾸로 보면 이제 세력들이 확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를 땡겨서 크게 수익 나고 서서히 팔고 세력들이 다 팔면 이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러면 거꾸로 보면 공매도가 쌓여 있는데 공매도가 줄고 난 뒤에 공매도가 줄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남아 있는데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독한 세력 같아요. 저기서도 안 팔았으니까. 또 쇼크브링도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는 먼저 움직이시지 마시고 조금 답답하더라도 줄고 얘네들이 줄이는 걸 확인하고 또 그러다가 만약에 쇼크브링 나와준다면 물량을 좀 줄여 놓으시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대응 방법은 요렇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에코프로비엠이 4분기 실적도 안 좋을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데 만약에 막 2025년 1분기 때 갑자기 실적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또 확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 앞에 요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이건 제 내피셜인데 이제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때 한 20%를 확 빼버려요. 아. 그러면 개인들이 몸부티고 던지잖아요. 그걸 받아서 줄일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그 기회로. 그러면 정말 싸게 공매도 쳤는 걸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뭔가 확 일어났을 때 공매도가 주는지를 봐야 돼. 공매도를 우선 주는지를 봐야겠죠. 왜 그러고 그러면 뭔가 계기를 통해서 얘네들이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공매도 줄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더라도 공매도 주는 걸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네. 또 거꾸로 생각하면 개인들이 안 팔면 얘네들이 줄일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안 움직이면 이긴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군요. 왜 그러면 결국은 공매도 애들이 사야지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지금 개인 투자분님들이 안 팔면 이기는데 이제 서로 안 팔아야지 이기는 전략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결을 해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려면 결국은 저게 1조잖아요. 저거 분명히 그냥 JDPCL인데 이자 많이 들 거예요, 걔네들도. 아. 유지하려면 저 돈은.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쟤네들도 무한히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가 올릴 때 보면 세력들도 다른데 뭐 사채라든가 가져와가 많이 하니까 쟤네들도 시간에 쫓길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은 그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되는 거고 공매도 잔고에 따라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뭐 아까 반도체처럼 뭐 1년 이상 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좀 2차 전지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1년 일단 좀 길게 보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차트를 안 가져왔는데 오래 횡보하다가 다시 이제 공장이 늘어나고 이제 어차피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뒤쪽에 한번 슈팅. 예. 그래서 일부의 폴리실리콘 때도 뒤쪽에 큰 슈팅이 한번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공장이 늘어나고 공장 증설이 되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한번 슈팅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나올 걸로 보고요. 아, 네. 그러고 이제 공매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외국인들이 공매도 할 때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요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11월 6일 날. 요때 보면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샀잖아요. 네.
그러면서 얘가 20% 이상 크게 상승을 했는데 네. 38만 주를 샀어요. 네. 이게 평소 하루 거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샀어요. 이건 이제 쇼 커버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같은 거 특히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롱숏 전략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롱숏 전략이 어떤 건지 알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건들면 안 돼요. 이제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외국인들도 이렇게 20% 오른 상태에서도 많이 사네요. 이제 왜 그러고 하면 롱숏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숏을 못 하니까 같이 틀어야 되니까. 같이 틀어야 되니까. 예, 같이. 근데 왜 그렇게 같이 틀게 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롱숏 전략을 펼친다 이런 얘기를 많은데 사실은 롱숏 전략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롱숏 전략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각 나라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또 같은 업종들을 사는 경우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일단 유사한 업종 중에 더 잘 나갈 것 같은 종목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롱을 치는 거예요. 롱을. 더 잘 나갈 것 같다. 이제 기업 분석을 막 했더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잘 나갈 것 같다. 똑같은 업종인데 그러면 SK하이닉스는 매수를 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건 삼성전자는 매도를 하는 거예요. 숏, 우리로 따지면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가 시장이 상승을 확 했어요. 그러면 더 잘 나갈 SK하이닉스는 한 10% 상승을 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삼성전자는 한 5% 상승을 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공매도를 쳐으니까 5% 손실이죠.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0% 수익이죠. 네. 합치면 5% 수익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하락을 확 해버렸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약하니까 10% 하락을 해요.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5% 하락을 해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공매도를 쳤으니 10% 수익이죠. 네. SK하이닉스는 5% 하락이죠. 더하면 5% 수익. 지수하고 상관없이 어느 경우든 수익이 나요. 아,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롱숏 전략을 펼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롱숏 전략이라는데 여기에 이제 전제 조건이 기업 분석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하고 상관없이 계속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와. 롱숏 전략을 피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상대적으로 약한다고 하는 애들을 어떻게 했죠? 숏 했죠. 네. 그러면 검지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에 쇼커버링이 들어왔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숏을 쳤다는 거죠. 그렇죠. 외국인 입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검지에 따라서 보면 우리나라 셀업체들, 2차 전지들은 걔네들 시각에서는 약하게 봤구나. 그게 이번에 밝혀진 거죠. 그래서 굳이 그런 애들은 건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다고 보고 했으면 좀 팔았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틀어야 되니까. 근데 그날 매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외국계 애들이 사기만 하더라고요. 네. 뭐가 하면 사기만 한 게 아니고 이제 공매도 금지됐어. 그러니까 청산을 해서 쇼커버링이 들어왔잖아요. 쇼커버링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쇼커버링 들어올 때 매도하는 외국인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좋게 보고 청산을 한다는데 그런 애들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청산만 막 일어났다는 거죠. 네. 셀 업체들은 외국인 시각에서 안 좋게 봤다가 밝혀졌고 또 공매도 금지로 국내 애들이 2차 전지는 국내 애들이 쳤구나 요게 밝혀졌고 올라가더라도 독하게 쇼커버링 안 하고 버텼다. 요까지 밝혀진 거죠. 이번 공매도 금지를 딱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 생각을 설명을 드렸는 거고요. 그러면요, 대표님. 만약에 외국인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했고 그 코스닥에 있는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공매도를 안 쳤다는 거잖아요. 안 쳤다는 우리 국내 애들이 좀 그렇죠. 쳤고. 왜 그러면 쳤으면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쫙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물론 이건 조금 더 너무 나간 것 같기도 한데 유추일 수 있는데 그러면 그쪽은 좋게 본 건가요? 외국인들이 좋게 봤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거는 아닌가요? 그거는 아닌 걸로 보여요. 거기 너무 나간 거고. 왜 그러면 여기는 너무 그냥 제 생각인데 외국인들은 롱숏 전략을 펼치면 이게 어느 정도 이래야 되는데 이건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니까 이게 전략을 못 펼치는 거죠. 다른 나라 애들 주가하고 이쪽 주가하고 이제 전략을 펼치려고 하는데
너무 너무 변동성이 크고 이러니까 롱숏 전략은 어느 경우든 수익을 내는 전략인데 좀 큰 거에다 이렇게 좀 묵직한 거에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이게 주가가 시장 따라 같이 이렇게 다른 나라 움직이는데 그쪽은 좀 예외로 봤을 확률이 그렇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야, 근데 국내 기관들은 그냥 완전 진짜 들어와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제가 세밀하게 네. 사실 이게 기관이 쳤는지 개인이 쳤는지까지 알려고 정권사에 전화를 했거든요. 네. 전화를 해서 뭘 물어보려고 했냐면 일단 국매도 금지가 내년 6월까지잖아요. 근데 개인 보유 기간은 3개월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연장이 안 되면 3개월 뒤에는 이게 기간인지 개인인지 명확히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개인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까지 사실 밝히지를 못하고 제가 일단 연장된다는 것까지만 그리고 그까지 됐으면 좀 더 전략 펼치기가 편한데 그까지는 또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근데 오늘 너무 그 정리를 너무 이렇게 잘 해주신 게 보통 이제 뉴스에서 보면은 뭐 모건 스탠리인가요? 막 그런 데서 그 에코프로 BM 주가 비싸다고도 많이 셀 리포트도 많이 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래도 그 중심 세력은 그런 외국인 기관보다는 이제 국내 기관이 더 제가 많았던 봤을 때 거고. 국내 쪽인 것 같아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알면 이게 확실히 다 뭔가 판단이 달라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퉁쳐놓고 그냥 이렇게 막 싸잡아서 이해를 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냥 뭐 밝혀진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쇼커버링이 들어왔다 그러면 걔네들 똑같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안 들어왔으니까. 둘 다 안 들어왔으면 차라리 또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건데 하나는 확 들어오고 이쪽은 안 들어왔으니까 이쪽은 안 쳤다고. 이제 판단 근거는 그거고 그건 예상이고 밝혀진 건 아니고 제 판단이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나 하자면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이제 앞에서 말했지만 쇼커버링 발생해서 위로 확 튄다. 100% 가면 비중 축소 전략으로 하고 그게 아니고 질질 끈다. 그러면 공매도 주는 걸 보고 접근을 하자. 설명하고 2차 전지 셀업체는 뭐 일단 외국인 시각이 안 좋으니까 매수 자제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나왔으니까 제가 또 개인들 매매 팁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매매 팁은 이렇게 볼게요. 제가 앞에 요거 외국인 움직이는 거 순간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라 했잖아요. 요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은 대신증권이고 뭐 회원사별 매매 현황. 회원사라는 게 우리나라 증권사처럼 회원 등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등록이 되면 거래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건 외국인들 움직임만 보여주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뭐 내가 쓰는 증권사는 어떤가 그거는 증권사한테 물어보면 증권사들 또 자세히 알려드리니까요. 물어보고 그게 없으신 분들은 대신증권은 명확하게 요게 있으니까 요게 이제 매매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 하면 일단 대형주가 한 2~3% 빠져요. 이렇게 대형주가 밀리면 대형주 한번 사볼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요걸 열었어. 외국계 애들이 매도가 던지는지 안 던지는지 일단 봐요. 만약에 매도가 던진다 그러면 얘네들이 거의 리뉴얼하게 뭐 3분, 5분마다 매도가 나와요. 이게 이제 어떤 메커니즘이냐고 하면 만약에 지금처럼 삼성전자 뭐 200만 주 판다. 그러면 주로 홍콩에 그런 딜러들이 있어요. 홍콩 딜러한테 의뢰를 해요. 이거 팔아달라고. 그러면 홍콩 딜러 애들은 시장의 영향을 최대한 적게 주면서 평균적으로 2~3분마다 조금씩 시장을 보면서 팔아줘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구해서 넘겨주면 수수료를 받아요. 그렇군요. 이제 그런 메커니즘으로 되는데 지금 AI 때문에 어떤지도 모르는데 제가 하는 거는 그 메커니즘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외국계 애들이 매도가 나오면 한동안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섣불리 우리가 뭐 사고 싶으면 살 필요 없고 기다렸다가 장 끝날 때까지 매도가 나오면 장 후반에 사면 돼요. 수수료가 많아서 이틀 3일 안 넘어가니까 보통. 그러면 지금도 이게 뭐 11월 10일 거 잠깐 체크를 했는데 보면 아침에 모건 스탠리 매도가 한번 쫙 나왔어요. 그럼 이제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가들이 보통 아침에 훅 밀렸다가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면 되고 정말 중요한 거는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하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폭락이죠. 그 폭락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 다시 폭등인가요? 다시 꼬리. 그게 과거 사례지만 2009년 5월 15일 북한이 핵실험 나왔을 때 보면 저기 제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저가가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6.31이래요. 네. 근데 종가가 마이너스 0.20이에요.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핵실험에 막 던졌다는 거예요. 매도가 불리면서 쫙 빠졌다가 한 2시간 있으니까 뭐 대한민국 괜찮네. 다시 매수를 해서 쫙 들어오는 거예요. 쫙 올린 거네요. 그러면 저점에서 잡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좋죠. 6%네 하루에. 특히 선물이나 파생하는 분들은 초대박이죠. 저점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뭐예요? 앞에 보여드렸던 이 순간 매매 현황을 1, 2, 3, 4비 던져 놓으면 저런 어떤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외국인들이 막 던져요. 그러면 저거 보면 매도가 쭉 나와요. 지수가 떨어지다가 매수로 딱 바꾸는 순간이 저점이에요. 얘네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큰 사건이 터지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점을 이제 잡을 수 있어요. 야, 하루 만에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매매 꿀팁으로 뭐 한번 알아놓으시면 제가 외국인 순간 현황 이런 걸 보고 뭐 쇼커버링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설명하듯이 뭐 또 HTS에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또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외국인의 수급에 조금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게 그렇지. 아무래도 대형주는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외국인들이 땡 때리면 네. 또 밀리게 되고 사면 올라가는 게 큰 영향이고 뭐 걔네들은 시장가로 막 사고 파니까 바로바로 영향이 나오니까. 앞에 말했지만 많이 살 때도 홍콩 딜러가 계속 사니까 팔 때도 계속 팔듯이. 그 거의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예, 거예요. 아니 이게 물량에 따라서 적으면 뭐 단시간에 끝나고 뭐 의뢰되는 물량에 따라서. 근데 보통은 많으면 하루 정도 디자인을 하는 거죠. 걔네들이. 그렇군요. 이게 한 번에 다 팔아버리면 이게 또 시장이 충격이 오죠.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걸 시간으로 해가지고 계속 평균 단가 맞추면서. 그러고 그래 해야지 또 단가도 높아요. 한 번에 처음 뭐 받아줄 때 없을 때 바로바로 팔아버리면 푹푹 떨어졌기 때문에 파는 단가도 낮아져요. 그러니까요. 예. 혹시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은 이제 시장이 좋아질 거니까 힘을 내고요. 또 주식에 또 궁금한 점 매매 있으면 제가 또 이희건 TV 또 매매 꿀팁들 있으니까 오셔서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은 경제 TV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익은 경제 TV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익은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